자궁 혹이 많아서 병원에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으셨어요. 외곽되게 유방암 가족력도 있으시고요. 제가 이것저것 영양제 많이 사드렸는데 호르몬 관련해서는 잘 몰라서요. 프로게스테론 크림제 바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프로게스테론 크림제를 바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뭐를 제가 질문을 잘못 들어갖고 유방암 가족력도 있으시대요, 어머니가. 그리고 근데 이제 유방암 적출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호르몬 관련해서 이제 자기가 궁금하니까 여쭤보신 건데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크림제가 있대요. 그거를 이제 그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도 프로게스테론 크림제라는 건 처음 듣긴 했는데 있긴 있는데 네. 김지현 선생님 이거 좀 들어보신 것 같아요. 네. 그 프로게스테론 크림이 네. 도움이 되거든요. 네. 지금 보이네요. 네, 네. 도움이 되는데 네. 이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얼마만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까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밥 양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숟가락 먹고 배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당한 양을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 몸 상태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크림이 좋다 해서 크림을 그럼 얼마를 바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크림을 처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급은 못하는 것 같아요. 에스트로겐은 그 유방암을 증식하는데 네. 사용이 되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유방암을 억제하는데 또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뭐 유방, 자궁, 난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탄수화물을 먼저 줄여야 돼요. 설탕, 과일, 밀가루, 음료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암 발생 원인과 관리에서 문제가 된 해당 기관보다 전신의 문제, 시스템 문제가 우선이 될 텐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렵다.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암 어디를 보는 발생의 거예요? 원인과 관리에서 문제가 된 해당 기관보다 전신 시스템의 문제가 우선이 될 텐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기승전 장이죠. 장이죠. 당연히. 이게 제가 이제까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민구조님, 죄송합니다. 기승전 장입니다. 네, 쌍별 조님이 계속 GMO 콩으로 만든 콩 단백질 말씀했는데 전제가 저희는 GMO, 노 GMO 그죠? 넌 그렇죠. GMO 그리고 풀먹인 소를 더 선호하고 그죠? 근데 넌 GMO가 없다는 게 이제 함정인 거죠. 우리나라는 표기가 잘 안 돼 있다고 그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지금 보니까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면 OX 가장 먼저 눌러주신 분에게 상품 나갑니다. 그리고 설명 선생님들께 좀 해주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 첫 번째 질문 갈게요. 유방이 크면 유방암이 잘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선생님한테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계시는 분 X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도 설명 좀 해주세요. 유방이 크면 유방암이 잘 생긴다. 이 말이 맞을까요?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저는 X를 하겠습니다. X겠죠. X겠죠. 저는 진짜 근데 유방이 크면 잘 걸리는 줄 알았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상관이 없나요? 유방이 크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있어요. 유방이 커가지고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유방이 크면은 미련해 보인다 그러고 또 무게 때문에 사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척추 구조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유방에 관련되는 척추는 흉추 2번부터 6번까지예요. 이 척추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흉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방에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유방이 크다고 해서 유방암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유방의 크기는 상관이 없군요. 크기는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연하지 않네요. 헷갈리는데 저도.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연- O일까요? X일까요? 잠깐만 이거 지금 들어오 계신 분들 말씀 주세요. 5가 되게 많네요. 아까 좀 전에 참 X 제일 먼저 말씀 조가비님 카페에 기능의학 플러스 오셔서 저한테 쪽지 주세요. 선물 나갈게요. 그리고 요번 거 가족 중에 유방 환자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5로 왔었네요 진짜. 선생님 5가 맞나요? 근데 왜 O를 선택하신 이유가 네, 뭔가요? 이유 좀 너무 정답을 맞추는 확률이 높아서 이제 이유를 듣고 그죠 선생님? 너무 잘 써주신 분한테 세모 자 이유 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가족력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가족력과도 상관이 있죠. 특히나 이제 유전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들이 모든 암에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20% 정도가 이제 해당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유전자가 BRCA1, BRCA2, 그러니까 브라카, 브레스트 캔서 유전자 1번, 브레스트 캔서 유전자 2번 이거거든요. 근데 BRCA2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을 다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난소도 없애고 자궁도 잘라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걸리기 전에인 거예요, 선생님?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유전자 검사를 당연히 해야지 된다는 거는 좀 반대예요. 왜냐면 사실은 유방암은 자기 잘못이 더 많아요. 지 잘못. 지가 잘못 먹어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 잘못 이제 생활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암은 생활 습관병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이모, 자매 중에 뭐 2명 이상이 유방암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보는 게 좋겠죠. 그건 당연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엄마가 유방암이라 그래서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비용이 훨씬 싸졌어요. 많이 싸졌거든요. 엄청 싸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내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가족력이 있는 이유가 같은 먹는 식생활 습관 뭐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것도 작용을 많이 하죠. 유전자는 이제 네. 갖고 있는 거고요. 부모한테 이제 받은 건데 네. 이제 식생활이나 다른 것 때문에 이 유전자가 발현을 해서 이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전과 가족력을 다들 헷갈려 하시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가족력은 사실 식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가족력이고 유전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가족력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일본에 살던 그 일본 사람들은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하와이에서 사는 일본 사람들은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낮아요. 먹는 식습관 자체가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살면 또 위암 발생률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력이죠.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 유전적인 거는 뭐 대대손손 뭐 이렇게 이제 받아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틀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김미성님 유전은 30%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가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유전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맞나요 지금? 근데 네.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어. 95%인가 그래요. 와. 네. 또 에스트로겐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8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무섭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뭐 유전적인 문제보다도 다른 걸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그 댓글 읽어보시고 선물 누구 드릴까요? 제가 또 다 비슷한 말씀을 다 잘 써갖고 뭐 그러게요. 생활습관, 식습관이 같아 저랑은 똑같은 생각하시는 이혜정님. 그렇죠? 이런 분도 네. 있잖아요. 네. 탄수화물을 너무 심하게 줄이니까 네. 생리 지연 같은 문제도 생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몸에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 자체가 굉장히 약하신 분이에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는 순간순간 대처 능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대처 능력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탄수화물을 갑자기 급격하게 줄여버리고 스트레스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잘 생기거든요. 만약에 이제 생리지형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이분은 이제 적정 탄수화물 양을 조금 더 올리셔야지 돼요. 그리고 대신에 나쁜 탄수화물들은 지속적으로 낮춰야지 되겠죠. 예, 그런 좀 약간의 전략적인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지금 그럼 설명 선생님 한 분 정해주세요. 선물 드려야죠. 그치 일찍 오셨는데. 거의 다 질문이 답이 비슷해갖고 네, 그러니까 뭐 1등한테 드리죠, 그냥 1등. 1등 이 회장님 누구예요? 1등 누구예요? 찾고 있어요 저희 막. 유전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막. 최선미 씨 안녕. 김지현 씨 반대 아닌가요가 어떤 게 반대라는 말씀이시죠? 그 답을 좀 올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반대 아닌가요? 네. 유전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적 문제. 환경보다. 네. 네. 자, 선생님들 너무 지금 누구를 선택하시는 지금 선택장애 오셔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분 다음에 이번에 가족력이 있으니 받으면 좋죠. 자, 정확히 인증성님 한번 드릴게요. 인증성님 그래서 두 분 저한테 쪽지를 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 제가 또 말씀 닥터 영자원과 닥터 김준영의 힘이 되는 기능이야 화이팅! 감사합니다.